현재 대통령 원전을 검색해보시면 엄청난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며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다 보니 원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사들을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오늘 영상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 하이젠버그에서 발간한 유로 리포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멤버십 회원들께는 월요일에 선공개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나온 30여 명의 이공계인들이 매주 3에서 5회 최고 수준의 리포트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압도적으로 시간을 줄여드리고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걸 넘어서 어떤 기술에 투자하고 어디로 이직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30개가 넘는 출처랑 현업 연구자인 레트롱제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크로스 체크되었고요. 이 연구자분께서는 원자력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과학자의 관점에서 쓰여졌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30만이 넘는 생명을 불태워버린 이후 인류에게 핵에너지만큼 애정의 단어는 없었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을 이끌었던 오펜하이머는 눈물을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죠.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약 70년 전 인류는 핵폭탄의 불길 속에서 원자력 이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영광이었고 누군가에겐 저주였겠죠. 그런데 2025년 원전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전기요금 폭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에 사용될 전기를 대체 어디서 가져올 건데, 이런 질문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원자력 부활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14기의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중국, 일본까지 앞다퉈 핵발전 부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을 외치던 한국조차 정치권의 기류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원자력은 위험하다던 사회적인 합의가 AI가 먹을 전기는 어디서 조달할 건가라는 질문 앞에 무너지고 있는 셈이에요. 원자력을 전공하신 우리 하이젠버그의 연구자님께서도 원자력 전공자로서 느끼기에 현재 바뀐 민주당 정권의 의견은 월성고리 핵발전소 의견을 수렴하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친원전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과거에는 절대 안 돼 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유연해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 쉽습니다. 원자력의 부활 뒤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복잡하게 경제와 정치가 뒤얽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원전이 꼭 필요하냐? 누군가는 말하죠. 원자력 에너지가 없으면 대체 AI에 필요한 전기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누군가는 또 말하죠. SMR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다. 원자력에 대한 배경부터 먼저 돌아보죠. 원자력은 인간의 이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집약된 기술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히로시마, 체르노빌, 후쿠시마라는 3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정치, 사회적인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핵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전문가들도 현실 앞에서는 침묵했죠.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탈원전 정책에 뛰어들었고 아리백,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캠페인에서도 원자력은 배제됐습니다. 한국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정쟁이 심각하게 갈렸고 정치권의 탈원전, 친원전 이 입장이 3년 사이에도 계속해서 180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원자력의 운명을 다시 뒤흔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소모하고 AI가 전기를 먹는 속도는 기존 예측치를 2배로 뛰어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화석 연료 대신에 결국에 원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ESG와 아리백의 시대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어디에 짓고 기후는 어떻냐에 따라서 출력이 들쭉날쭉합니다. 반면에 원자력은 24시간 360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원전의 위험성은 줄어든 게 팩트입니다. 냉각을 액체 금속으로 진행하여 냉각 시스템이 멈추면 시스템 자체가 굳어버려서 더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액체 금속 원자로나 우라늄에 비해서 더 싸고 안정적인 토린 기반의 신형 원자로까지 다양한 혁신이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영역까지 들어왔어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것은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기존의 초대형 원전이 아닌 작고 안전하게 모듈화된 신개념 원전이에요. SMR은 건설 운영 비용도 낮추고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미국, 중국 이런 원자력 강국들이 앞다퉈 개발과 상용화 경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술의 진보만큼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냐는 겁니다.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는가 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식이에요. 2025년 미국과 유럽, 중국 모두 기존에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신규 SMR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남은 3마일 원전이 있는데요. 폐쇄가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섬의 원전을 재가동해서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에요. 아마존과 구글 등도 SMR 관련 스타트업들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SMR 기반 클린 에너지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도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엑스에너지 등과 SMR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SMR 파운드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단순하진 않아요.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SMR은 중국, 러시아 각 한 기씩 단 2개뿐입니다. 실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국의 상장사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기업들도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 등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경제성 역시 문제예요. 보조금을 받아도 2040년까지 SMR의 발전 단가는 태양광 대비 4배에서 5배 정도 비싼 수준으로 남아있을 전망이에요. 즉 원전이 AI를 먹여 살린다는 선언적인 구호랑 달리 현실은 오히려 돈과 시간이 가장 큰 원자력의 벽이에요.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SMR은 이론적으로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갖췄어요. 그런데 실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폐기물과 입지, 초기 비용, 사회적인 수용성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원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신재생과 수소, 핵융합 등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선 얼마나 빠르고 대규모로 확산될 것인지 미지수의 영역인 거죠. 결론적으로 정치와 경제, 기술의 세 축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 하이젠버그의 레트롱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스탠스는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부는 원전을 실버 블리스로 내세우고자 했는데 그런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결국 원자력 업계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런 마스터키는 없으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사람들을 배신하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전이 만능 열쇠라는 이야기는 위험한 허상이라는 거죠.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극단적인 신념만으로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의 원전 정책도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결국에 시민과 시장의 인식이 얼마나 바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조차 원자력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경험 때문에 원자력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하나의 에너지 옵션으로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혹자는 SMR 기술의 성숙도가 문제라면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져서 기술 산업의 내적인 역량과 시장의 수요가 딱 만나게 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시지만 레트롱제님께서는 아쉽게도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예측이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원자력은 SMR이라 할지라도 높은 초기 비용, 방사성 폐기물 문제, 입지 선정의 정치적인 문제 등 생각보다 많은 사회 경제적인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자력 에너지가 충분히 경제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기업들 입장에선 집착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명 원자력에 유리한 환경이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에너지 안보와 핵 억지력이라는 군산 복합적인 맥락에서 원자력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전은 이제 AI 시대에 새롭게 소환된 구원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특히 SMR이 향후 5에서 10년간 회의론을 극복하고 실제로 AI 전력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다면 20세기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5에서
10년입니다. 현재 대통령님의 재임 기간 동안 SMR의 광범위한 상용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만으로는 5년 내에 임기 안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 5년 안에 단기 성과를 낸다기보다 5에서 10년 뒤에 차세대 에너지 주도권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은 기반을 다져야 될 때예요. 지금 기존 원전 부지 내에 SMR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직 없거든요. 단순히 전기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면서 기초 기술을 닦아놔야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대한민국이 SMR 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될지,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방사성 원소를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마리 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는 단지 이해할 것만 있을 뿐이다. 현재는 더 이해해야 될 때이며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